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2024년 가을 72세의 김정수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정수 선생님, 식사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교직 생활을 한 정수는 10년 전에 은퇴했어요. 72세가 된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면회객 없으세요? 응, 없어. 정수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학생들이 가족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 익숙해. 간호사가 나가고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옛날을 떠올렸어요. 40년 전이었습니다. 정수는 당시 32살의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가난한 학교였습니다. 시골 공립고등학교였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인사했어요. 그래, 잘 지냈니? 정수는 학생들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3학년 5반 담임을 맡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이준호였어요. 18살, 키가 크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 뭔데? 이 문제 풀이 좀 봐주세요. 준호는 수학을 좋아했어요. 성적도 반에서 1등이었습니다. 오, 이렇게 푸는 거야. 정수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준호야, 너 대학 어디 갈 거니? 서울대 공대 가고 싶어요. 좋아. 내 성적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 준호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곧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등록금이... 왜? 집안 형편이 어려워? 네. 아버지가 다리 다치셔서 일을 못하세요. 준호의 집은 가난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사고로 다쳤습니다. 어머니 혼자 농사를 지었지만 힘들었어요. 선생님, 저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선생님이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정수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준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준호 담임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준호 어머니가 반겼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어떠세요? 네, 다리가 아직 불편하세요. 아버지는 방에 누워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아닙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정수는 본론을 꺼냈어요. 준호 대학 진학건인데요. 선생님, 그게...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하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준호는 꼭 대학 가야 해요. 하지만 돈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선생님이요? 네, 제가 등록금 대드릴게요. 그럴 순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괜찮습니다. 제게 여유가 있어요. 사실 정수에게는 여유가 없었어요. 교사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결심했어요. 준호를 꼭 대학에 보내겠다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났어요. 준호는 서울대 공대에 합격했습니다. 선생님, 붙었어요. 준호가 달려왔어요. 축하한다. 정말 잘했어. 정수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등록금은 어떻게 하죠? 걱정 마. 선생님이 말했잖아. 정수는 퇴직금을 중도 인출했어요. 2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큰 돈이었죠. 그 돈으로 준호의 첫 학기 등록금을 냈어요. 선생님, 이거...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해.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해. 네.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갚을 생각하지 마.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보답이야. 준호는 서울로 떠났어요. 정수는 역에서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라. 네, 선생님. 자주 연락드릴게요. 기차가 떠났습니다. 정수는 손을 흔들었어요. 잘 되길 바란다. 첫 학기가 끝나고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오, 준호. 잘 지냈니? 네, 학교 정말 좋아요. 준호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은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잘했구나. 정수는 기뻤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여름방학이 끝나고 준호는 다시 서울로 갔어요.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수는 편지를 받으면 행복했어요. 잘 크고 있구나.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군대에 갔어요. 편지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정수는 걱정했어요. 괜찮은 건가? 3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제대했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정수는 준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어떻게 지내요? 선생님, 준호가.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서울에서 취직했대요. 큰 회사에. 그럼 잘 됐네요. 네. 근데 바쁜지 집에도 안 와요. 그렇군요. 정수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어요. 바쁘겠지. 젊으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집에도 안 왔습니다. 정수는 때때로 준호를 떠올렸어요. 잘 지내고 있겠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네 집은 비어 있었어요. 어디 가셨어요? 동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서울로 이사 갔어요. 준호가 모셔갔대요. 그렇군요. 정수는 연락처를 몰랐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52세가 됐어요. 여전히 교직에 있었습니다. 가끔 준호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30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62세가 되어 은퇴했어요.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들이 환송회를 열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는 홀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외롭네. 가족이 없는 노년은 쓸쓸했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72세가 됐어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어요. 요양병원을 추천합니다. 정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혼자였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가족분은 안 계세요? 없어. 평생 혼자 살았어.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 익숙해. 정수는 매일 창밖을 봤어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학생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특히 준호.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날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겠지. 40년이나 지났는데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정수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눈을 떴어요. 누구세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어요? 글쎄요. 누구신지. 남자는 가까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 이준호입니다. 정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네, 선생님. 40년 만입니다. 정수는 남자를 자세히 봤어요. 준호. 정말 너니? 네, 선생님.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무슨 40년 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선생님,
일어나라니까. 무릎 아파. 준호는 일어났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바쁘게 살았겠지.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준호는 40년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뤘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찾아뵈야지.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승진했고 임원이 됐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좀 더 성공하면. 20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회사 대표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하면 그때. 30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대기업 회장이 됐어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선생님을 찾아뵈야 해. 하지만 연락처를 몰랐어요.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주는 사람을 고용해 찾기 시작했어요.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선생님을.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울었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정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찾아와 줘서 고마워. 선생님, 너 잘 됐다니 기뻐. 정말. 정수는 미소 지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지금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늦었지만 보답하고 싶어요. 보답은 무슨? 내가 잘 사는 게 보답이야. 아니에요. 선생님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준호는 가방을 꺼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뭐니? 선생님을 모실 집이에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집. 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예요. 간병인도 배치했고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왜요? 너무 큰 거야. 나 혼자 살기엔. 선생님, 제발요. 40년 동안 못 해드린 거예요. 준호는 간절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제 마음 받아주세요. 정수는 준호를 봤어요.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일주일 후 정수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40평 정도 됐습니다. 와, 이게 내가 살 집이라니. 마음에 드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너무 좋아. 고마워. 간병인 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모실 분입니다. 중년의 여자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바쁜 일정을 쪼개서 왔어요. 선생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아. 내가 와서 제가 선생님께 드릴 게 더 있어요. 또 뭐가 있니? 준호는 통장을 꺼냈어요. 이건 선생님 용돈이에요. 매달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500만 원. 너무 많아. 아니에요. 40년 이자치고도 부족해요. 준호야. 그리고 병원비는 따로 제가 다 낼 거예요.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새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산책 가실까요? 간병인이 물었어요. 그래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그럼요. 너무 행복해요. 저녁에 준호가 왔습니다.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드세요. 뭔데? 제 아내가 만든 반찬이에요. 아내가 있구나. 네. 결혼한 지 25년 됐어요. 자식은? 딸 둘 있어요. 큰 딸은 의사고 작은 딸은 변호사예요. 정수는 기뻤습니다. 잘 됐구나. 정말.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선생님, 가족 사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내와 두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예쁘네. 다음에 데려올게요. 인사드리게. 그래. 만나고 싶구나. 다음 주 준호는 가족을 데려왔습니다. 선생님, 제 가족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편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내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딸들도 인사했어요. 어머, 예쁘네. 다들. 정수는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우리 가족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가 잘한 거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편하게 드세요. 고마워. 식사 후 준호의 큰딸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대학 다닐 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내 아빠는 정말 열심히 했어. 정수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아빠 멋있다. 딸들이 웃었습니다. 준호는 정수를 봤어요.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큰 상자를 들고 왔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뭔데?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낡은 공책이 나왔습니다. 이 공책, 대학 갈 때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정수는 기억이 났어요. 그래. 맞아. 저 아직도 갖고 있어요. 평생 간직했어요. 준호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글이 쓰여 있었어요. 준호에게 꿈을 포기하지 마라. 선생님이 항상 응원한다. 김정수. 정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이런 걸 썼구나. 네. 이 말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호도 울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거 읽었어요. 그래? 네.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왜 40년 동안 연락 안 했는지. 정수는 준호를 봤습니다. 말해봐. 부끄러웠어요. 부끄럽다니? 네. 선생님이 퇴직금까지 쓰셨잖아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대학 들어가고 나서요. 준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선생님이 저 때문에 그렇게 큰 희생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매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뤘어요. 계속. 정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선생님, 갚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내가 훌륭하게 자란 게 보답이야. 정수는 미소 지었어요. 그걸로 충분해. 준호는 울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고맙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수의 건강이 악화됐어요. 선생님, 병원 가셔야 해요.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준호가 달려왔어요. 선생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준호를 불렀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환자분이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얼마나? 길어야 6개월. 준호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럴 수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선생님, 준호야,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 무슨 말씀을? 괜찮아. 나 충분히 행복했어. 정수는 미소 지었어요. 내가 찾아와 줘서. 마지막이 이렇게 따뜻해서.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더 계셔야 해요. 아니야, 나 이제 됐어. 정수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제가 더 감사해요.
준호야,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나처럼 어려운 학생 있으면 도와줘. 네. 나 혼자만 도울 수 있는 학생이 몇이나 되겠니? 하지만 너는 많이 도울 수 있잖아. 정수는 준호를 봤어요. 약속해줘. 네. 약속할게요.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점점 약해졌어요. 준호는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왔어요. 준호야,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준호는 정수 옆에 앉았어요. 선생님, 제가 어제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장학재단. 네. 이름은 김정수 장학재단이에요. 내 이름으로? 네. 가난한 학생들 돕는 재단이에요. 준호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1억 원으로 시작했어요. 매년 100명 도울 거예요.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아니에요. 선생님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틀 후였습니다. 정수는 의식이 흐려졌어요. 선생님. 준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준호야. 네, 선생님. 여기 있어요. 고마웠어. 선생님, 너를 가르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저도요. 선생님 제자여서 영광이었어요. 정수는 미소 지었어요. 잘 살아라.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학생들 많이 도와줘. 네, 약속했잖아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천천히 멎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준호는 정수를 안고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준호는 장례 위원장을 맡았어요. 고인은 평생 교육자로 사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셨고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왔어요. 정수의 옛 제자들이었습니다. 선생님, 편히 쉬세요. 감사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김정수 장학재단을 키웠어요. 1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1년에 1000명을 돕게 됐어요. 회장님, 올해 장학생 선발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는 장학생 명단을 봤어요.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보고 계시죠?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제가 선생님 뜻 이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장학재단 사무실에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 장학생인데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보이는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이름이 뭐니? 김민준이요. 민준이구나. 앉아. 학생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감사합니다. 장학금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축하해. 어디 붙었니? 서울대 공대요.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울대 공대. 대단한데? 열심히 할게요. 그래. 꿈을 포기하지 마. 준호는 학생에게 공책을 하나 주었어요. 이거 가져가. 이게 뭐예요? 내가 학생 때 선생님한테 받은 거야. 학생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글이 쓰여 있었어요. 민준에게 꿈을 포기하지 마라. 선배가 항상 응원한다. 이준호, 감사합니다. 학생은 눈물을 흘렸어요. 열심히 할게요. 꼭 성공해서 다른 사람도 도울게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보답이야. 학생이 나가고 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준호는 하늘을 봤어요. 제가 잘하고 있죠. 선생님 가르침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봤어요. 정수 선생님과 젊은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40년 전 사진이었어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준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김정수 장학재단은 더욱 커졌어요. 100억 원 규모가 됐습니다. 1년에 5천 명을 돕게 됐어요. 준호는 70세가 됐습니다. 회사는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아빠, 장학재단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너한테 맡길 거야. 제가요? 그래. 우리 가문의 전통이 될 거야. 알겠어요. 꼭 잘할게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그날 저녁 준호는 정수 선생님 묘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묘비를 닦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수천 명이 도움받았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준호는 꽃을 놓았어요. 제가 곧 선생님한테 갈 것 같아요. 그때 뵙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준호는 묘지를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별이죠. 지켜봐 주세요. 계속 잘할게요. 준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행복해.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준호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은사님께 감사하세요.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분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그것이 진짜 보답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